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뭐 단수 공천자 쭉 이제 발표가 되고, 네. 그러면서 누가 이제 경선에 가는지도 이제 착착착착 되고 있는데, 잡음이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개판인데. 원래 이제 그 설 직후로 해가지고 하위 20% 있는 사람들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의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친명이냐 찐명이냐 아니면 찐명이냐 약간 이런 거를 좀 구분하는 느낌이에요. 네,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하위 20% 들어갔던 사람 중에 김영주 국회 네. 부의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또 발표가 된 거는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박용진이가 또 하위 10%에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오늘 짚었죠. 김영주가 하위 20%면은 이재명은 1%다. 네. 그게 시스템인 거 아니냐 민주당에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 할 때 안민석 의원이 이 김영주 그때 이제 부의장 여러분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안민석이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한동훈 위원장한테 소리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김영주가 또 이제 캄다운을 시켰었죠. 그 얘기 이제 오늘 또 하더라고요.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를 했었다. 그래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저분 저래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개딸들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당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하위 20% 들어가서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영주가. 예. 네. 근데 그 이번에 이제 이재명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하위 1%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네. 그 이재명이 2020년부터 국회의원이 돼서 뭐 만약에 2년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하다가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있었어. 그건 그렇으면 모르겠는데 2022년 이제 보궐선거에서 그 사람이 이제 6월달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2년도 일을 안 했는데 그동안 주로 한 게 뭡니까? 단식과 정말 그 재판 출석하고 그렇죠. 맨날 검찰 출두하고 이런 짓만 계속하고 무슨 놈의 의정 활동했었고 뭐 지역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라서 하위 1%라고 이제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채널 A에서 만났던 그 사람 있잖아. 조 무슨 변호사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사람이 오늘 또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은 니네 당이나 신경 쓰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자기들이 우리한테 간섭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큰 그리는 그림은 이번 총선이 그 범죄자 이재명과 그리고 검사 한동훈 이렇게 대결로 이게 몰아놓고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솔직히 대답을 하던가 뭔가 그럼요. 있어야 되는데 네. 묻는 거에 하나도 대답 안 하고 이재명은 지금 모든 질문 뭐 이거 사천 논란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뭔가 원칙이 뭐 무슨 놈의 시스템이야 시스템은 어? 뭐 짐이 시스템이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두 완전 이해하는데 사당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용진 또한 마찬가지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라고 또 밝혔는데 네. 이번에 TV조선이 단독으로 그 하위 20% 들어가 있는 명단을 또 확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기준을 몇 가지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진 의원 5선 이상 예. 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5선을 생각해 보면은 대표 주자가 안민석이 있습니다. 안민석이죠. 그래서 안민석이 과연 하위 20%에 들어갔을까? 31명 중에 이것도 지금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냥 근데 막상 안민석은 친명이죠. 찐명 아닙니까? 찐명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자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진짜 제대로 정말 점수를 매겨서 하위 10% 20%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거기에 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자료를 최소한 당사자한테는 보여주면서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전화해서 너 하위야라고 이제 한다든가 뭐 이러면 누가 납득하냐고. 그럼요. 그게 지금 아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어떤 그 아까 뉴스의 라이브에서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김병기가 그랬나? 아니 시험을 지가 못 봐놓고는 왜 점수 갖고 항의하는 거 똑같다 그러는데 시험 점수가 자기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당연히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저도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네, 시험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건 시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거 정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박용진 되게 싫어요. 박용진은 유치원도 그렇지만 삼성을 갖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이고 음주운전도 있어. 그런데 그리고 뭐 결정적일 때는 친명을 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야 박용진 정도면은 그래도 저런 장경태 따위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제 김영주 20%에 의해서 박용진은 하위 10%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위 10%면은요 30% 감점을 받고 시작하는 거라서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민주당은요 그게 뭐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5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경선이 지금 개딸들이 장악해 있는데 되게 안 되지. 그렇죠. 아니 이게 시험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웃긴 게 시험지가 보기가 2개밖에 없는 시험지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을 좋아합니까?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네.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 2개밖에 없는데 이게 뭐 정답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 개딸들 그러니까. 말고는 못 맞추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눈에 띄는 사람이 이수진입니다. 취권 이수진입니다. 서울 동작을에.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 단톡방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공개적으로 이제 항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뒤통수 치면서 등에 칼을 꽂고 있냐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몇 개가 됐었습니다. 동작을에서 이수진 대신에 추미애를 넣는다. 예. 그래갖고 추미애 대 나경원 두 사람을 뭔가 좀 지금 대결시키고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심지어 민주당이 전현희 이런 사람을 동작을의 공천을 검토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상태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수진 입장에서는 나를 지금 제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수진이는 또 마찬가지로 친명 아닙니까? 얘는 친명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수진은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수진이. 친명은 친명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수진도 철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철험에 아니, 치고는 의외로 이수진이가 이재명을 옹호를 많이 안 했나? 마음은 친명인데 네. 이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자기는 친명짓이라고 했는데 친명짓이 남들은 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이수진의 특징인데. 취해서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지현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서지현이 뭐라 그랬냐면 서지현이 네네네. 오늘 막말을 그러니까 황당한 말을 2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이재명이 전화해서 너 이제 점수 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줬대. 근데 그때 이수진이 그랬대. 자기 대표가 전화해서 너무 따뜻하고 고마웠다 그랬대 처음에. 그랬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김진이나 김광삼이 뭐랬냐면은 이수진은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고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용진 10%에 대해서 서지현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지현이 정말 아무리 그래도 정말 이게 사람도 아닌 게 이 점수 낮은 점수가 납득이 안 가겠지만 이게 공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 아니 그러면 이거 10%왜 뽑는데? 그러니까 20% 이거 아니, 왜 하는데? 이게 30, 관계가 없으면. 이게 30점을 30%를 감점한다는데 이게 공천하고 뭔 상관이 없냐고. 그러니까 경선을 하니까 이거 공천이랑 관계가 없다는데 경선할 때 점수가 확 깎여서 공천을 하고 여성이나 신인이 들어오면 걔네 가산점 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요. 서지현은 진짜 애가 너무 비겁해. 저는 이 정도면은 사실 그거 배지 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례 뭐 서지현도. 노리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말하지만, 야, 그 유튜버가 자꾸 막말한다고 배제하 그러는데 서재현만큼 우리가 막말한 적은 없어요. 그럼요. 서재현은 진짜 말 자체가 안드로메다급이고, 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서재현의 가족들이나 서재현 본인은 지가 하는 말을 지금 믿고 뭐 신뢰하는 말인 것인가, 그냥 갖다 던지는 것일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 너무너무. 그러니까 최소한 좀 네. 그래 뭐 비례 노린다 이렇게 해도 양심을 조금 그래도 지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아니 지금 이게 하위 20% 하위 10% 명단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야 하위 10% 들어갔다라 그래가지고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경선 이기면 되니까 공천하고 뭐 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아니 공천하고. 이런 소리를 어떻게 도대체 정말 나는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응? 저희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자기가 정명단은 모르지만 이재명도 하위 20%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야, 내가 진짜 이재명이 하위 20% 들어와 있으면 내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성을 갈까 그냥? 나 이제부터 그러면 성민이다. 성민 정말. 근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막 할까? 진짜 저런 말을 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저 자리에 저렇게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네. 패널로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민주당 거기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그 돌직구쇼 같은 걸 볼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민주당 지지자마저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 개딸, 뇌 없는 개딸 말고는 그 말에 누가 수긍하냐고.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하위 20% 명단이 쭉 발표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도 올렸었죠. 뭐 새 술은 뭐 새 부대에 뭐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친문들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친문들을 정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은 다 전대협 출신들도 많고 86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86세대 운동권들을 뭔가 좀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이번에 20, 30%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것도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대협 출신의 이인영 그리고 또 임종석 그리고 또 송갑석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배제가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86세대를 90년대 학번의 출신으로 좀 바꾸려고 한다. 한총련 출신으로. 이것도 좀 코미디입니다. 전대협 출신을 한총련 출신으로 바꾼다 그래서 운동권 무슨 뭐 개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물갈이가 되는 건가요? 똑같은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친명을 모두 그러니까 친명만 이제 하고 띄우고 그러니까 박용진 같은 경우도 이제 친명 정봉주를 공천해서 이제 국회의원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서재현은 이러더라고요. 뭐 지역 활동 같은 걸 박용진이 뭐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당 기여도 특히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충성심 충성도죠. 이거 하나로 지금 가고 있다. 아무리 서지현이라도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이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뭐냐 여론조사 할 때 그 뭐냐 친명 그러니까 비명계 후보는 아예 빼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경선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나 여론조사 내가 1등이다라고 이렇게 우겨서 선거운동하면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죠. 왜 나오는 사람을 왜 빼고 여론조사를 하냐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어느 단체에서 한지 몰라. 원래 이런 여론조사는 공관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관위는 다 신고하고 해야죠. 우리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래. 그럼 이 조사는 어디서 누가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밝힌 적도 없고 이재명은 또 그걸 또 그 조사를 가지고 너 여론조사 나쁘더라라고 전화를 해. 형님은 여론조사 10%입니다라고 문학진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여론조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냐 그럼 몰라. 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진짜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번에 좀 그래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2020년에 우리 그 미래통합당 공천이 딱 이따위였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이거보다 덜했다. 지금 2020년 공천 폭망도 한 이유인데 우리가 선거 망한 원인인데 공천이 잘못돼서 지금 그때. 민주당이 지금 보이는 이거는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아주 개공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민주당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원래 공천했었을 때 문제가 많았던 게 국민의힘 쪽이 조금 더 항상 잡음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너무 극명하게 두 당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수진이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뒤통수 치면서 등에 칼을 꽂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했는데 공관이 지금 이제 간사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바로 이제 또 반박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공관위가 신규 공모 지역 적합도 조사 외에는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듯한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글을 올려라라고 이제 또 반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이는 뭘 보고서 도대체 데스크로 그 여론조사를 돌린 어디서 한 거고 누군지 뭐 어떤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뭐 그게 이재명이 옛날에 성남시정 시절에 알던 용역업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앙일보니까 그 이름까지 나왔더라고. 근데 뭐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여론조사가 불법도 아니고 공개하면 되죠. 그걸 공개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여론조사 공개 안 하고 있는 인간이 여의도에 2명 있습니다. 누구죠? 이준석과 이재명. 2명의 이씨. 2명의 끔찍이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준석이 민주당 가잖아. 이재명이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왠지 이재명을 할 것 같지 않아?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업적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통제시키는 거, 이준석을 컨트롤시키는 거. 또 모르죠 어떻게 또 뭐 이렇게 해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반강제적으로 통제할 거기서 수 있고. 이재명한테 좀 불려가고 좀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옛날에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에 나오는 그것처럼 이렇게 넋이 나가서 이러고 이게 좀비처럼 걸을 수도 있어 진짜. 이재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유일하게 이준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같아. 이재명 정도가 이제 데스콜 한번 해주면 네. 이준석한테 되지 않을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공개 아까 말씀하셨던 이 공천을 지금 이제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제 측근들 모아놓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천준호가 이제 하고 있는 것도
당 실무자들과 모여가지고 비공개 이제 회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친문 세력들에 대한 공천을 한다라는 보도도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서영교, 장경태, 정청래, 고민정 이런 사람들도 같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재명이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고민정은 완벽하게 서영교, 장경태, 정청래 급으로 지금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네. 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수진이 그 단톡방에다가 텔레그램에다가 이제 이재명 그만두라는 얘기 썼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 내가 나만 큰일 났다. 이재명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강이요. 이명백. 이명배 그만두라고. 네. 내가 잘못 알았네. 그렇고 이재명 욕한 줄 알았는데. 이명백.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저 욕한 줄 알고 이수진의 그 뭐라고 충성심은 이렇게 뭐 아주 너무 얇구나. 김남욱 같으면은 너 컷오프 그러면 감사합니다. 성은이만큼 이러는데. 야. 컷오프가 돼도 성은이 그러니까. 망가니까. 근데 이수진이 많이 이걸로 이제 실망하고 반발하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서재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김진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재현 씨 출연시킬까요? 아니 미안해요. 저기 근데 너무 서재현 웃겨갖고 그러면 지금까지 컷오프 되거나 이상하게 뭐 하위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도 그만두라고 했다는데요? 야 이재명이랑 두 사람 다 그만두라 이 선으로 네. 물러나라라고 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엄청난 그러면 얘기를 했는데요. 이수진이가? 그러니까 이수진은 진짜 찐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였던 와. 친명의 마음이 사실은 그냥 가짜였던 거고요. 어쨌든 철험해답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 근데 얘는 왜 그렇게 철험해로 분류가 됐었죠 지금까지? 겉으로도 딱히 그런 게 없었는데. 원래 이제 그 이수진 같은 애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참 좋은 게 어째 얘는 말을 하질 않거나 말을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좀 그 모임에는 그런 애 하나 있어야 돼. 있으면 한 되게 명 있어야 돼. 도움이 돼. 왜냐면 우리 모두의 뜻이다라고 하면 못 되니까. 근데 근데 고민정 진짜 존경스럽다. 이 정도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재명의 숨결을 익힐 수가 있죠? 고민정은 와. 알게 모르게 친명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얘 비명계 그러니까 조홍천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고민정이 이재명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거의 없어 거의. 아마 지금 댓글창에서 어떤 분이 이수진 취중에 한 말이라고 이상철 리크에서 취해가지고 올렸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진짜. 다음날 내가 또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명 행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친명들만 공천을 잘 주고 점수를 잘 주고 비명들은 박하게 준다.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거를 반박하려면은 최소한 그 정청래급 정도는 공천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봐봐. 그러니까 뭐 따지면 야 정청래도 지금 컷오프야라고 했으면 조금 납득이 가. 그런데 그 서재현이 네. 친명계 중에서 누가 날라갔냐 했더니 유승이라고 있어요. 유승이. 누구예요? 나도 몰라. 그리고 심지어 유승이는 지금 의원도 아니야. 전 의원이야. 전 의원.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친명이래. 4년 전에 이재명 있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친명을 했으면 우리 얼마나 서재영 같은 사람을 잘라낼 수 있어야 이게 진정으로 그렇지. 개혁이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면전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야, 진짜 참 아쉽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진짜. 그래서 고민정이는 지금 서영교, 장경태, 정청래랑 같이 이재명이랑 합쳐가지고 친문들을 제거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문재인이 이번에 또 트위터에다가 그 X에다가 이제 또 좋아요를 누른 글이 화제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이준석이 사기쳤다. 이재명 사당화. 요 네. 지금 글에다가 문재인이 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요. 네, 이거 누가 쓴 거지? 이낙연이 쓴 거. 이낙연이 쓴 건 아니고 이낙연 지지자가 이낙연 쓴 걸로 지지자가? 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쯤 됐으면은 이건 뭐 의도가 있는 거야. 이것도 뭐 고양이가 눌렀다고 또 남국이가 하려나요? 근데 근데 사실 이 문재인이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건 안 좋아하죠, 거는 안 맞죠. 좋아하죠.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도 둘이 이제 좀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재명이 그때 문재인을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유난히 막 그리고 1대1 토론하자는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문재인은 그런 이제 그때 아들 문제도 언급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해경호 김씨 그것도 그렇죠. 문재인 생각으로는 그 이재명 마누라인 거 알 거라고. 그런데
문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경선 과정에서 이런 잊어버리고 이제 합치자 이런 사람이 아니야. 얘는 자기한테 누가 신발 던지거나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보복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이재명의 그 최소한 다른 범죄는 뭐 문재민과 관계없다 쳐도 이재명이 했던 문재명이요? 아니 이재명이 했던 중에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거는 정말 문재인으로 인해서 비롯된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재명 문재인도 요만큼 책임이 있어. 왜냐하면 그때 북한에 이재명을 안 데려가는 바람에 응? 북한에 그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평양에 안 데려갔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박원순이 박원순이 가고 갔죠. 근데 거기 쫄려가지고 이재명이 야 난 다른 루트로 추진하다가 그 꼴하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가 없고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뭐 막상 평산 그 양산 갔을 때도 네. 대접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고 되게 이상한 걸 주잖아요. 아니 제사장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상. 네. 뭔가 이렇게 향만 뭐, 꽂으면 예, 진짜 제사상. 뭔가 대접하는 느낌이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 이재명을 싫어한다고 보고 이거는 고양이가 아니라 본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이쯤 됐으면 본심으로 봐야 될 겁니다.